네, 퐁당퐁당 쉬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새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장입니다. 지난 수요일의 시장은 녹록지 못했죠. 최근 잇따라 매크로적인 이슈로 좀 호재성 이슈들이 나옵니다만 우리 국내 증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 국내 증시 코스피가 무려 1% 넘게 떨어지면서 어느새 2,560선까지 내려앉았고요. 코스닥은 760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환율은 1,319원 3원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최근에 이제 환시장의 변동성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홍콩 증시가 이날 수요일에는 5%로 마감이 됐고요. 전일 홍콩 증시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냉랭해진 데에는 또 수요일 일본 증시의 급락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간밤 전일이죠. 일본 니케이 지수가 2%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금리 인상을 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그 공포가 어느 정도 잠재워졌던 하루 어제 있었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또 흘러갈지가 궁금해집니다. 반도체를 보셔야 되겠죠. 간밤 젠슨왕 CEO가 HBM 수요가 미쳤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니까 특히나 SK하이닉스 쪽으로 오늘 어떻게 수급이 이동하는지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무려 17거래일 연속해서 팔았습니다. 장중에는 5만 전자까지 터치가 되는 모습, 그래도 6만 선을 지켜내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맥쿼리에서 매도 리포트 한 절반가량의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었잖아요. 이에 대한 압력을 좀 받아가는 모양새였습니다. 서진 시스템은 7%의 상승 보였는데요. ESS 사업으로 분기 최고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 증권가에서 리포트가 나왔고요. 상반기에도 ESS로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했던 기업이었거든요. 하반기 실적 발표 그 날짜 좀 체크해 보시면서 서진 시스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율주행이 수요일에 좋았습니다. 선별적으로 좋긴 했었는데요. 라이코미 대장 25%의 급등을 보였는데 10월 10일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공개되는 일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가 쉬는 동안에 테슬라 3분기 인도량이 공개가 됐는데 기대 이하였습니다. 투자은행 웨드부시에서 기대 이상일 거다라면서 기대를 한껏 키워놨었잖아요. 기대감이 너무 컸던 탓일까요? 테슬라의 급락이 나왔었고요. 간밤에 추가적으로 3%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한 8주 동안에만 한 35%가량 올랐거든요.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자리에서 악재성 이슈가 나왔다 보니 이 골이 더 깊었습니다. 오늘 2차 전지단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지 잠시 후에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격화가 되어가면서 방산주 최근에 그렇게 힘이 좋지는 못했습니다만 수요일장에서 강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방산 내년까지도 봐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구간이고요. 수출주 그리고 실적주로서의 면모를 뽐내고 있죠. 방산 이 안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4%의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시장이 호재가 나와도 웃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컷도 나왔고 중국의 부양책도 나왔고 이제 아시아 증시가 날아올랐고 특히나 이제 미국 증시는 원체 이제 강하잖아요. 고가권에서 사상 최고가 그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지만 국내 증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1월 1일자 그러니까 올해 첫 거래일부터 9월 30일자로 계산을 한 건데요. 코스닥의 지금까지의 그 상승률, 하락률로만 봤을 때 코스닥이 무려 13%의 하락을 했다 그러고요. 코스피는 2%가 넘게 하락했습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도 이 상승폭이 강하지 못했던 거죠. 하락폭이 좀 더 두드러졌었고요. 나스닥은 이동안에 23% 올랐고 대만 자취아는 24%, 홍콩 항생은 25%의 상승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와 2차 전지로 쏠려 있는 이 국내 증시의 민낯이 드러났다라고 좀 평가를 받아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증시 반도체 증시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삼성전자가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니 지수 자체에 힘이 없습니다. 맥쿼리에서는 목표 주가 6만 4천 원까지 지금 낮춘 상황인데 대신증권에서는 지금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반도체 업황의 불안은 정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3분기를 넘어가면서부터 이 공포가 멈출 거다라면서 어느 정도 희망 회로를 돌릴 수 있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과연 오늘 반도체 반등이 나와 줄 것인지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외국인들의 컴백으로 나아진 흐름을 보여줄 것인지 오늘 시장 안에서 포인트로 잡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있는데요. 해운과 정유가 강하죠. 중동 리스크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정보본부를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간밤 있었고요. 국제유가가 무섭습니다. 무려 5%의 폭등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장중에 상승이었다가 낙폭을 키워가는 모양새였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장에서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지 국제유가 관련해서도 좀 챙겨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석유화학 섹터 반등은 보수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미래에셋에서 수요일에 리포트를 냈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봐야 될지가 궁금해지는 현재 구간입니다. 원체 강하게 올라갔다 보니 그리고 해운주도 좋습니다. 다만 수요일에는 좀 선별적인 오름세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선반영이 된 것인가라는 물음표가 떠 있겠죠. JP모건에서는 항만 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하루 최대 6조 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거다라는 분석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느새 금요일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